환자가 병원의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병원 측은 임상시험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채용 비리가 드러나 직원을 다시 뽑을 수밖에 없어 개관이 빨라도 올해 말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기획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실크로드 탐험대가 이스탄불 입성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폐색 전증을 호소하던 70대 남자가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문의로부터 권유를 받고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측과 제약회사 측은 임상시험 부작용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에 사는 71살 정모 씨는 지난해 8월 폐색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며느리 이순자 씨와 함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임상시험 3상 단계, 즉 출시 전 안전성을 종합 검토하는 단계인 신약품 복용을 추천받았습니다.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임상시험에 동의를 했고 항응고제인 신약품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용 후 일주일 뒤부터 의처증이 나타나면서 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살해하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거 땡겨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놓고 막 볼테이를 이리 대고 저리 때리고 막 얼굴도 피탈이 나고 이러나는 감당을 내가 혼자 감당을 못해. 정작 폭행을 가한 정 씨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는 것 같은데 그랬던 거예요. 못해.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이상 증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정 씨 가족들은 섣부른 임상시험 참여가 자칫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강요를 해가지고 신약이다.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약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좋은 기회다.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기회다. 거기에 혹가닥해서 저도 이렇게 넘어갔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이건 정말 살인사건까지 날 수 있는 엄청난 거기 때문에 병원 측은 정 씨의 사례를 제약회사에 통보했지만 임상시험약과는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많은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해도 부작용이 없는 의약품은 없을 것입니다. 환자나 의료진 모두 낙관만 할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체 합격자의 80% 이상이 부정합격자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직원을 다시 뽑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관장 공모도 쉽지 않아서 국립대구과학관의 정식 개관은 빨라도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면접 합격자 24명 가운데 80%가 넘는 20명이 부정합격자라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20명이 채용 규칙을 어겼는지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채용규칙 제14조에 따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 부적격 처리하도록 국립대구과학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 채용 공고는 다음 달 둘째 주 정도에 낼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장을 뽑기 위한 공모도 난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마감한 새 관장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어 다음 달 23일까지 재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더라도 새 관장의 임용은 11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정식 개관은 빨라도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과 관련해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한국 시각으로 내일 밤으로 예정된 개막식에 맞춰 실크로드 탐험대가 이스탄불 근교에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터키 현지에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험난한 사막을 쉼없이 달려온 실크로드 탐험대가 깃발을 흔들며 터키 부르사주에 들어섭니다. 한국 문화의 흔적을 재발견하고 우수성을 알린 탐험대원 24명의 표정은 강행군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고 힘이 넘칩니다. 지난달 중국 시안을 출발한 탐험대는 실크로드의 서쪽 끝 터키 부르사주까지 13,0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이스탄불까지 이제 불과 250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탐험대는 40여일 동안 고려인들과의 만남, 각종 학술 행사 등을 열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이란에 우호 협력비를 설치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실크로드를 개척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잇는 이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과서가 이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경상국대의 자매도시 터키 부르사주에서 탐험대 입성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Expo 2013 Dünya Kültür Fuarı da sizin adınıza, Kore adına iyi geçer diye temenni ediyorum. Sizi Bursa'da ağırlamaktan, Koreli gençleri burada ağırlamaktan da son derece ilim var. 탐험대는 앞으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참석한 뒤 역사적인 실크로드 기념비를 제막하게 됩니다. 이제 문화, 경제, 농업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그야말로 터키와 불사조와 다 함께 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엑스포 개막을 바로 앞두고 실크로드 탐험대가 이스탄불 입성 채비를 마치면서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터키 부르사주에서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건설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건설본부가 발주한 23개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공사 대금을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340억 원가량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장과 감리단장 등 공사 관계자를 모아 공사 대금이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느는 등 대구 경북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대구의 평균 기온은 27.4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최고 기온 33도 이상을 나타내는 폭염일수가 50일로 나타나서 전국 관측 지점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9개 분야 9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후변화 대책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수변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분수, 또 공원 조성 사업, 그래도 지금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고려해 대구를 폭염 대책 특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 폭염 대책 특별 시범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해주셔서 우리 대구가 향후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에 그런 대책을 세우는 지역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해서 아열대 지역 도시 싱가포르나 이런 홍콩이나 이런 데의 생활 정지 여건이 어떤지 또 거기에 생활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를 두고 지역 대학가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해마다 바뀌고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동양대학교입니다. 다음 주면 시작될 수시 모집을 앞두고 나온 악재에 당혹해하면서도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영 비율이 가장 컸던 재학생 충원율에서 3년 연속 100%를 달성하며 좋은 평가를 기대했지만 배점이 오히려 축소돼 사실상 감점을 당했고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가로 주는 가산점도 받지 못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들은 이 정원을 줄임으로써 가산점을 보유받고 오히려 우리 같은 대학들은 손해를 보는. 교육부는 지난해 취업률을 평가 지표로 잡았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반영 비율을 낮추고 인문 예체능 계열은 산정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축소 가산점을 새로 도입했는데 대학들은 평가 기준이 매년 바뀌고 있다며 불만들입니다. 재정 지원 사업과 정원 감축, 그리고 구조조정을 연계시키는 대학 평가 방식이 대학의 질을 높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 그 대학의 객관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데 대학들을 퇴출시킬 것인가 그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군소규모 대학들에게 중심적으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대학 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때 그 이유와 경위 등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문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결과, 가동이 중단될 때 그 이유와 사후 조치 등을 즉각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날씨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주말인 내일 오후에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날씨를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전에 비가 그친 뒤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8도.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바깥 활동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다시 약하게 비가 오겠고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바람이 불면서 이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다시 비 소식이 있어 주말 나들이길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가 건물 화재와 관련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대구시 명의의 화재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했지만 동사는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피해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은행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화재 피해로 운영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하는데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저 5.9% 금리 수준으로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에서는 기업들의 공개 채용이 시작됨에 따라 올 하반기 대졸 채용 시장의 규모와 특징, 특히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전략에 대한 관계자들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2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상주시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4개 업체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상주시청 공무원 4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경북 중소도시에서 이런 고질적인 뇌물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140 열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정차 중인 열차 및 선로로 굴러떨어진 50대 여성을 고객 안내를 하던 코레일 대구본부 동대구역 직원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대구역 측은 이 직원이 선로에 빠진 승객을 발견한 뒤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승무원에게 알리고 바로 승객을 구조해 인명사고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아제강 노조가 단체 교섭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 포항과 창원 공장의 생산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생산 장려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두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하루 22억 원의 피해가 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53살 권모 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간 판매책인 박 씨는 지난 6월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폰을 50살 유모 씨 등 하부 공급책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14g을 압수하고 박 씨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총 판매책 등을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대구시 대명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48살 윤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